중국이 한자를 버리려 했다고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70년 동안 감춰두었던 진실이 파헤쳐졌다고 합니다. 어느 여기자의 용기 있는 폭로로 시작된 이 사건은 현재 중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토록 감추려고 했던 진실이 무엇인지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시보 사회부 기자 린메이입니다. 제 인생을 바꿀 정도의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베이징의 늦가을, 차가운 공기가 도시를 감싸던 11월의 마지막 주였어요. 기자실에서 마감 시간에 쫓기고 있을 때였죠. 커피 한 잔을 들이키며 광산 노동자 인터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린메이, 이거 너한테 온 거야. 아침에 경비실에 놓여 있었대. 동료 기자 왕리가 손에 들고 있던 갈색 종이봉투를 제 책상 위에 올려뒀어요. 발신인도 없고 우편 소인도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져왔는지 물어봤어? 경비 아저씨가 모른대. 그냥 데스크에 놓여 있었다고 하셨어. 왕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낡고 누런 문서와 작은 메모지가 들어있었어요. 희미한 글씨로 문화개혁위원회 북방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보였죠. 메모지에는 단 3줄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1950년대 우리 정부는 비밀리에 K문자를 도입하려 했다. 더 알고 싶다면 평양행 열차에 오르라. 진실은 당신을 기다린다. 손이 살짝 떨렸어요. 문서를 펼쳐보니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문맹률 해소를 위한 긴급 조치로 음소문자인 K문자 도입 가능성 검토. 한자 학습 대비 약 10분의 1시간 소요. 농민 및 노동자 계층의 빠른 문해력 향상 기대.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중국이 한자를 버리고 다른 문자를 도입하려 했다니 5000년 중화 문명의 상징인 한자를 포기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K문자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하필 북방 프로젝트라는 이름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죠. 그때 편집장 리우가 다가왔습니다. 린메이, 광산 노동자 인터뷰 기사는 어떻게 됐지? 마감 시간 30분 남았어. 저는 급히 문서를 서랍에 넣었어요. 얼마 전 정부 고위 인사의 비리를 다룬 기사로 자제 경고를 받은 상태였거든요. 익명의 제보가 또 다른 뜨거운 감자를 던져준 것 같았습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10분 안에 보내드릴게요. 그날 밤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그 문서에 대해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K문자, 문화개혁위원회, 북방 프로젝트. 키워드를 입력할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특별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지만 몇몇 역사 포럼에서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언급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950년대 문맹률이 80%에 이를 때 정부는 한자를 단순화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도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소련의 키릴 문자나 다른 아시아 문자를 도입하는 안도 있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 익명의 사용자가 남긴 댓글이었어요. 곧바로 다른 사용자들의 반박이 이어졌지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중화 문명의 정수인 한자를 버릴 리가 없다. 이런 루머를 퍼뜨리는 것은 문화적 테러 행위다. 역사 왜곡을 하지 마라. 아마 너는 외국 스파이겠지? 격앙된 반응들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제 손에 있는 문서는 이 루머가 단순한 루머가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루머일까요? 아니면 감춰진 역사의 일부일까요? 제 기자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만약 진실이라면 이건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문서의 진위를 확인해야 했어요. 그리고 문화개혁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했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북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베이징 시내의 오래된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역사 자료실에서 1950년대 공문서들이 보관된 섹션을 찾아갔어요. 서가를 하나씩 살펴보던 중 문화개혁위원회 회의록 1954-1956이란 문서처를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문서처를 펼쳐 페이지를 넘기다가 눈에 띄는 문장을 발견했어요. 소그룹 A의 K문자 적용 실험이 진행 중. 학습자 95%가 2개월 내 기초 읽기 능력 습득. 성조 표기 문제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 K문자라는 용어가 실제로 공식 문서에 등장한 것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북방 모델의 효율성은 기대 이상. 문자혁명은 문화혁명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음. 그리고 문서 마지막에는 빨간 도장이 찍힌 짧은 문장만 있었어요. 북방 프로젝트 관련 모든 자료는 국가안전부령에 따라 기밀에 붙임. 문서처를 원래 위치에 돌려놓으려는 순간 그 뒤에 숨겨진 얇은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자 기원 연구, 동이족 가설이라는 제목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파일을 꺼내 살펴보니 이건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갑골문 출토 지역 분석 결과 최초의 한자 사용 지역이 동이족 거주 지역과 일치. 창일 신화의 재해석 필요성. 산해경과 설문해자의 기록에 따르면 동이족이 문자 창제에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한자가 사실은 동이족이라 불리던 동방 부족들의 창제물일 가능성이 있다니. 이 문서도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고 날짜는 북방 프로젝트와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문화적 헤게모니 유지를 위해 동이족 기원설은 공식 역사에서 배제. 한자의 기원에 대한 대외적 서술은 기존 입장 유지. 두 번의 충격에 숨이 막혔어요. 중국 정부가 한자를 버리고 K문자를 도입하려 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 한자 자체가 사실은 중국 밖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까지. 이 모든 것이 문화적 자존심과 권력 유지를 위해 감춰져 왔다니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배우고 늘 진실이라 믿어왔던 역사의 어디까지가 실제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국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이런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서둘러 문서를 사진으로 찍은 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어요.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다니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바로 평양 취재 허가를 신청했어요. 리우 편집장은 의아해했지만 승인해 주었습니다. 일주일이야. 그것도 허가가 나오면 말이지. 요즘 북한 취재는 까다로워. 정확히 뭘 취재하려는 거야? 남북한과 중국의 1950년대 문화 교류에 관한 특집 기사를 구상 중이에요. 특히 언어와 문자 정책 중심으로요. 편집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저를 미행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특별히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피곤한 하루 끝에 과민 반응일까요? 아니면 정말 누군가 제 행동을 주시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 이 문서를 제게 보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저였을까요? 베이징의 스모그 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저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평양행 열차에 올라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중국 북부의 풍경이 마치 영화처럼 흘러갔어요.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는 너무 단편적이었습니다. K문자가 무엇인지, 왜 북방이라는 코드명이 붙었는지, 왜 평양과 연관되었는지 알 수 없었죠. 서류 가방 안에는 복사해온 문서들과 취재 수첩, 그리고 그 수수께끼에 갈색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기차가 국경도시 단둥에 도착하자 엄격한 검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 입국 심사관이 제 가방을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다행히 문서들은 평범한 역사 자료로 위장해 두었기에 의심을 사지 않았어요. 압록강을 건너
북한 영토로 들어서자 창밖의 풍경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고층 빌딩 대신 낮은 건물들, 화려한 네온 사인 대신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가 눈에 띄었어요.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평양역에 도착하자 외국 언론인 접견부의 김승민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3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린메이 기자님, 평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자님의 방문 기간 동안 안내를 맡은 김승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취재에 많은 도움 부탁드려요. 내일 아침 10시에 김일성 대학 방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휴식하세요. 저녁 식사는 호텔 레스토랑에 예약해 두었습니다. 양각도 호텔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평양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체 사상탑, 김일성 광장, 그리고 대동강이 흐르는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이 도시 어딘가에 제가 찾는 실마리가 있을까요? 다음 날, 김일성 대학 역사학과를 방문했습니다. 근엄한 표정의 박영호 교수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의 남성이었습니다. 린메이 기자님이군요. 우리 대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님께서 1950년대 문화 교류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문자 관련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어요. 박 교수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다가 빠르게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주제라면 김 교수님께 여쭤보는 게 좋겠네요. 그분은 언어학 분야의 권위자이십니다. 오늘 마침 도서관에 계실 겁니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동안 김승민이 조용히 물었어요. 기자님, 어떤 특별한 역사적 사건을 조사하고 계신가요? 1950년대 한중 문화 교류에 관심이 있어요. 특히 언어 정책 부분이요. 흥미로운 주제군요. 하지만 그 시기 자료는 대부분 비공개일 것 같습니다. 김승민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훈련된 안내원이었어요. 도서관 3층에서 8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김정호 교수였어요. 그는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린메이 기자님. 중국에서 오셨군요.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1950년대 중국과 북한의 문화교류, 특히 K문자와 북방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의 눈이 잠시 커졌다가 다시 평온해졌어요. 그는 주변을 살펴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자님, 역사는 때로 숨겨진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그것이 민감한 사안일 때는요. 김승민이 우리 가까이에 서 있었기에 김 교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테이블 위에 책 하나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책은 1950년대 언어학 연구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살펴보세요. 특히 50페이지를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책의 50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접혀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1955년 날짜가 찍힌 그 사진 속에는 중국인과 북한인들이 함께 서 있었고 배경 칠판에는 한글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문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사진을 뒤집어 보니 뒷면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북방 프로젝트 3차 시험 교육 성공 기념. 중국 농민들이 K문자로 기초문장 독해 및 작성에 성공하다. 1955년 6월 15일 만포 훈련소. 책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중간중간 연필로 흐릿하게 밑줄 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음소 문자책에는 표의 문자보다 학습 시간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북방의 문자체계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구조로 세계 언어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 민족의 문화적 자긍심과 실용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문자 정책의 핵심이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1950년대 중국 정부가 한글을 기반으로 한 문자 체계를 개발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K문자는 한글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왜 중단되었고 모든 기록이 기밀로 묻혔을까요? 다음 날 김 교수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승민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조용히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교수님, 사진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혹시 북방 프로젝트가 왜 중단되었는지 아시나요? 김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린메이 씨, 때로는 최고의 아이디어도 권력과 자존심 앞에서 좌절되기 마련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지만 중국으로 돌아가면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자료를 찾아보세요. 앙투안 뒤부아라는 언어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승민이 돌아오자 우리의 대화는 갑자기 멈춰 섰어요. 하지만 이제 제게는 새로운 단서가 생겼습니다. 프랑스의 언어학자 앙투안 뒤부아. 그가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를 쥐고 있을까요? 평양에서의 마지막 날, 김 교수가 제게 작은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이건 제 개인 메모입니다. 학술적 참고 자료로만 사용해주세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몰래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작은 노트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1956년 나는 K문자 프로젝트의 북한 측 연구원이었다. 우리는 중국 농민들에게 한글 기반 문자를 가르쳤고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갑자기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 이유는 상부의 결정이라는 말뿐이었다. 진실은 반드시 알려져야 한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양에서 얻은 단서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다음 목적지는 파리, 소르본 대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앙투안 뒤부아의 흔적을 찾아야 했어요. 평양에서 얻은 단서를 안고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교수님의 책과 사진, 그리고 그의 메모는 귀중한 증거였지만 프로젝트가 중단된 이유는 여전히 미스테리였어요. 사무실에서 일상적인 기사 작업을 하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북방 프로젝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지인 루카스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는 소르본 대학의 동아시아 언어학 전문가였죠. 제 질문에 그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린메이, 예사롭지 않은 주제군요. 앙투안 뒤부아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지만 우리 대학 고문서 보관소에 1950년대 중국 북한 언어 연구에 관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프랑스 언어학자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었거든요. 혹시 그 사람이 뒤부아인지 확인해 볼게요. 언제 파리로 올 계획인가요? 일주일 후 휴가를 신청하고 파리로 향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 여행이었지만 실제로는 루카스 교수와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베이징 공항에서 출국할 때 평소보다 더 엄격한 검색을 받는 기분이 들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다음 날, 센강 건너편의 소르본 대학으로 향했어요.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걸으며 루카스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어요. 린메이, 반갑네. 자네가 찾는 앙투안 뒤부아는 1950년대 우리 대학의 언어학 교수였어. 그는 1952년부터 1957년까지 동아시아를 여행하며 언어 연구를 했다고 해. 흥미롭게도 그의 기록 대부분은 공개되지 않았어. 소르본 대학 고문서 보관소는 거대했습니다. 지하실에 위치한 이 공간은 수많은 서류와 자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루카스 교수는 1950년대 박스들 사이에서 옅은 갈색 폴더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야. 앙투안 뒤부아 교수의 동아시아 연구 기록. 1952-1957. 자네가 찾는 답이 여기 있길 바라네. 폴더를 펼치자 놀라운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K문자, 한글 변형 학습 효율성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뒤부아 교수는 중국 농민들에게
한글 기반 문자를 가르친 실험 결과를 상세히 기록했어요. 중국 정부의 요청으로 나는 허베이성의 한 마을에서 농민 100명을 대상으로 K문자 교육 실험에 참여했다. 한글 자모를 기반으로 하되 중국어의 성조를 표현할 수 있도록 수정된 이 문자 체계는 놀라운 효율성을 보였다. 문서에는 실험 참가자들의 학습 곡선을 보여주는 그래프와 실제 K문자로 작성된 예문들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이 문자는 한글과 유사했지만 중국어의 특성을 반영해 몇몇 부분이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시험 결과는 놀랍다. 한자 교육에 최소 1년에서 2년이 걸리는 반면 K문자는 2개월 만에 기초 문해력을 달성했다. 참가자 대부분이 간단한 일상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문맹 퇴치의 혁명적 발전이 될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1956년 8월, 갑작스럽게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 중국 정부 관료들은 정치적 고려로 인한 결정이라며 모든 외국 전문가들에게 자료 반납을 요구했다. 나는 몇몇 문서를 몰래 가져와 프랑스로 돌아왔다. 이 혁신적 프로젝트의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뒤부와 교수의 개인 메모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 보고서와 달리 손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숨겨진 진짜 내막은 문화적 자존심과 권력 유지였다. 회의에서 한 고위 관료가 말했다. 글을 쉽게 배울 수 있게 되면 모든 사람이 책을 읽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통제할 수 있겠는가? 또한 모택동은 5000년 중화 문명의 정수인 한자를 버리는 것은 문화적 자살 행위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프로젝트를 이끌던 연구자들은 좌천되거나 재교육을 받았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영원히 묻힐 것이다. 루카스 교수는 이 자료를 복사해 주었고 소중한 증거를 가지고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모든 자료를 다시 꼼꼼히 살펴보며 이 이야기의 전모가 서서히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1950년대 중국 정부는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한글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자 체계를 개발했고 실험 결과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자존심과 권력 구조 유지를 위해 그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중단했던 것입니다. 정부는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완전히 지우려 했지만 뒤부와 교수 덕분에 그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평소보다 오래 기다려야 했고 제 여권을 검사하던 직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가방 검색도 꼼꼼하게 진행되었지만 다행히 문서는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이메일 계정에 저장해 두었기에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의 베이징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베이징에 돌아온 후 자료를 정리하고 기사 초안을 작성했어요. 1950년대 중국 정부는 한글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자 체계를 개발했고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지만 권력 유지와 문화적 자존심 때문에 프로젝트를 중단했던 것이죠. 음소문자의 혁명 1950년대 중국의 숨겨진 언어 실험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구상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구성했어요. 그러나 기사를 제출하기 전 리우 편집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린메이, 최근에 내가 무슨 취재를 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야겠어. 평소와 달리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북중 문화 교류사에 관한 기사예요. 흥미로운 자료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평양에 다녀왔다면서 파리는 또 왜 갔던 거야? 순간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편집장이 제 개인 여행까지 알고 있다니요. 취재를 위해 몇몇 자료를 확인하러 갔었어요.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 내가 민감한 역사적 사안을 다루고 있다면서 기사 출판 전에 검토하고 싶다고 하더군.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누군가 제 취재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어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다룬 기사니까요. 편집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린메이, 너도 알잖아. 역사는 늘 현재와 연결되어 있어. 정부가 관심을 갖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일단 기사 초안을 보여줘. 내가 먼저 검토해 볼게. 이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완성된 기사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주요 증거자료 중 일부는 빼기로 결정했어요. 특히 뒤부하 교수의 개인 메모는 너무 민감한 내용이 많았죠. 다음 날 정체불명의 남자가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그는 검은 정장 차림의 단정한 외모였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린메이 씨, 저는 시 정부 문화부의 장외희입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명함에는 그의 이름과 문화부 자문위원이라는 직함만 있을 뿐 연락처 정보는 없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당신의 최근 취재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소위 북방 프로젝트라는 것에 관해서요. 그는 제 표정 변화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역사 연구의 일환이에요. 1950년대 중국의 문자 개혁 시도에 관한 기사를 준비 중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재 내용을 공유해 주시겠어요?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어요. 이건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아직 초고 단계라 공유하기 어렵습니다. 완성되면 편집장을 통해 정식으로 검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우고 차갑게 말했어요. 린메이 씨,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국가 이미지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니까요. 우리는 당신의 취재 내용과 자료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 원칙에 따라 완성된 기사 이전에 자료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장외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명함을 하나 더 내밀었어요.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그가 떠난 후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모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듯 했어요. 리우 편집장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해, 린메이. 장외인은 문화부 소속이 아니야. 그는 국가안전부 요원이야. 뭔가 큰 문제에 걸린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누군가 저를 미행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 번 방향을 바꿔보았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파트에 도착해보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과 책장이 뒤져진 흔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중요한 자료들은 모두 사무실 컴퓨터에 암호화해 두었기에 안전했습니다. 그날 밤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린메이 씨,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북방 프로젝트는 국가 기밀입니다. 이 취재를 중단하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안전을 위한 충고라고 생각하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건물 앞에 검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두려웠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했어요. 그날 밤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하며 다음 행동을 계획했습니다.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어요. 일단 기사를 수정해 좀 더 학술적인 톤으로 바꾸고 민감한 정치적 함의는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사실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다음 날 아침 리우 편집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린메이, 편집회의에서 결정됐어. K문자 관련 기사는 보도하지 않기로 했어. 하지만 왜요? 이건 중요한 역사적 발견이에요. 미안하다. 윗선의 결정이야. 이번엔 물러서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문사를 통한 출판은 막혔지만 아직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대학 동창 왕웨이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인기 있는 역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고 거침없는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웨이,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아주 중요한 역사적 발견을 했는데 신문사에서 발행이 막혔어. 무슨 일이야, 린메이?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그날 저녁 한적한 카페의 구석자리에서 왕웨이를 만났습니다. 주변을 살펴 아무도 가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모든 증거와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중국 현대사의 중요한 부분이 다시 써져야 해. 왕웨이의 눈에는 기자로서의 열정이 빛났습니다.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내 이름은 밝히지 말고 이 내용을 내 블로그에 올려줄 수 있어. 익명의 역사학자의 연구 결과라고 소개하면 돼.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역사적 진실은 알려져야 해. 내가 도울게. 단 주의해야 해. 너도 알다시피 온라인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야. 고마워, 웨이. 내가 아니었다면 이 이야기는 영원히 묻힐 뻔했어.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블로그 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왕웨이는 전문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글을 다듬었고 저는 모든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잊혀진 혁명 1950년대 중국의 문자 개혁 비밀 프로젝트. 왕웨이의 블로그에 K문자와 북방 프로젝트에 관한 글이 올라온 것은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증거 자료를 포함해 상세한 글을 작성했어요. 앙투안 뒤부아의 보고서, 김 교수의 사진, 그리고 중국 정부 문서의 발췌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글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외 뉴스 사이트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중국, 1950년대 한글 기반 문자 도입 시도했다. 잊혀진 문자혁명, 중국이 한자를 포기하려 했던 역사적 순간. 권력과 문화적 자존심이 가로막은 혁신. 시 정부는 서둘러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 퍼진 소위 북방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1950년대 여러 문자 개혁 실험이 있었으나 K문자가 국가 정책으로 고려된 적은 없습니다. 이는 해외 세력이 중국의 문화적 자긍심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고 더 많은 학자들이 나서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한 은퇴한 역사학자는 자신이 보관해온 비밀 문서를 언론에 제공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1956년 당 중앙위원회의 비밀회의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K문자 보급은 단기적으로 문맹률 해소에 도움이 되나 장기적으로 문화적 정체성 약화와 사상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소련과의 관계 및 국내 권력 구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전면 중단을 결정한다. 미국 하버드대의 한 언어학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 중 하나라는 사실은 이미 언어학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1950년대 중국이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자를 개발하려 했다는 사실은 놀랍지만 한글의 우수성을 생각하면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로그 글이 올라간 사흘 후 신시보 사무실에서 저는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회사 규정 위반이었지만 실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죠. 린메이, 미안해. 내가 너를 보호하지 못했어. 리우 편집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유감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아요. 이럴 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계획이야?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은 세상에 알려졌으니 제 역할은 끝난 것 같아요. 같은 날 왕웨이의 블로그도 정부에 의해 강제 폐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용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해외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중국이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했던 역사적 순간. 5000년 중화 문명, 한글 앞에 무릎 꿇다. 한글, 세계 문자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꿀 뻔했던 순간. 신문사 짐을 정리하는 동안 리우 편집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린메이, 내가 옳았어. 이건 중요한 역사적 진실이야. 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데도 대가가 따르지. 그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 언젠가 역사는 널 기억할 거야. 직장을 잃고 집에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여전히 검은 차가 주차되어 있었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으니까요. 그날 밤 해외 언론사에서 여러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들은 북방 프로젝트 이야기와 제 경험을 듣고 싶어 했어요. 몇 달 후 뜻밖의 초청도 받았습니다. 대만의 한 대학이었어요. 메일을 읽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대만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덮어버린 진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들은 대만의 소수민족 언어 보존 정책과 관련해 제가 발견한 북방 프로젝트의 역사적 교훈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원주민 언어 표기에 한글의 체계를 응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했어요. 한자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소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요.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초청을 수락한다면 중국 정부에 더욱 미움받을 것이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도 역사적 진실은 국경을 넘어 가치가 있지 않을까?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기자로서의 사명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진실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손이 떨리긴 했지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제 경험을 담은 긴 에세이를 작성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우리에게 감춰진 채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빛을 찾아 나오기 마련이죠. 1950년대 중국 정부가 시도했던 K문자 개혁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문화적 자존심과 권력 유지가 인민의 교육과 발전보다 우선시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잃게 되는지를 말이죠. K문자는 결국 역사의 그림자 속에 묻혔지만 한글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이 어떻게 인류 전체의 보물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가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진실이 역사의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그림자의 빛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제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처음 받았던 그 갈색 봉투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누가 저에게 이 비밀을 알려준 것일까요? 아마 그 답은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오랫동안 감춰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대만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어요. 린메이 씨,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북방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연구원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 비밀을 간직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젠가 진실이 알려지길 바라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석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라요. 더 많은 진실이 그림자 속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